세월호 인양 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오늘 나눠봅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세월호 인양 작업이 시작됐는데 작업이 이틀 만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2일이었죠. 오후 2시부터 세월호 선수들기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예. 뱃머리를 대략 한 2.2도 정도, 높이로 따지면 4m 정도 들어 올렸는데 13일 새벽에 강한 너울이 밀려오는 바람에 하루 만에 공정을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남동풍과 강한 너울이 찾아왔는데요. 파고만 한 2m 정도 됐고 길이가 한 8에서 10초 정도 되는 너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뱃머리가 0.6도로 주저앉았죠. 다시 그렇게 주저앉으면서 와이어가 아주 그 톱처럼 이렇게 파고들게 된 거예요. 선체를. 예. 그래서 이제 선체가 일부 훼손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져서 일단은 작업을 중지시킨 것이고요. 해양수산부에서는 가능한 한 완벽하게 인양을 할 수 있도록 일단 다른 부분들의 계산들을 갖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전문가들의 진솔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갖다 듣고 있는 그런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기상 상황이 악화된 영향이 크겠지만 인양 작업이 중단되면서 사전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한 언론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한 그 내용들을 밝히면서 네. 이전에 4월 4일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상하이 셀비지라고 하는 컨소시엄이 지금 이 작업들을 하고 있죠. 예. 근데 TMC라고 하는 자문 컨설팅 업체가 전체적인 계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조언을 해주게 돼 있는데 이 TMC하고 상하이 셀비지가 해양수산부하고 함께 회의를 할 때 이 TMC에서 아직까지 그 선수들에게 필요한 충분한 계산이 끝나지 않았으니 위험하다라는 식의 의견을 내놨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의록을 근거로 세월호를 인양할 때 충분히 뭔가 준비 작업이 안 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일단 해양수산부하고 상하이 셀비지 그리고 지금 TMC에서는요 공식적으로는 회의록에 있었던 문제는 다 해결됐다. 그리고 회의가 4월 4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 회의를 해가면서 이런 문제들을 다 조율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장엔 상하이 셀비지 부사장 같은 경우도 준비가 다 됐다는 것을 충분히 사전 검증을 하고 지금 선수들에게 들어갔던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고 스테판 티어니 TMC 사장도요. 선수들기를 재개하는 시점에서는 문제점이 모두 해결되어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김현태 세월호 인양 추진단의 부단장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하중 계산이 잘못되어 있었다면 와이어가 끊어졌을 것이다. 네. 그런데 너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올리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파도가 치니까 이 선체가 요동치면서 아래로 이렇게 주저앉은 것이지 실제로 사전 준비의 미흡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는 주장이 있었고요. 그에 대한 그 업체 측의 답변까지 입장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시는 동안 화면에 나가는 것은 실제 이제 모습은 아니고 가상 실험으로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모의로 이제 인양하는 작업을 화면으로 나타낸 겁니다. 뭐 전 국민이 다 숨죽여 지켜보고 있지만 특별히 참사 희생자의 가족들이 안타까움과 상심에 빠졌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분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상처를 받아야만 하는 것인지. 2년도 넘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너무 답답한데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인양이 되기 그 직전에도 계속 작업이 늦어지니까 원래 애초에 계획은 5월서부터는 선수들기를 시작한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6월 들어와서 지금 그것도 6월 중순이 돼서야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직접 해역에까지 가서 다 그걸 촬영을 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막상 시작하자마자 하루 만에 신체 일부가 손상되고 인형이 미뤄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가족들이 참 그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걱정하는 게 진상 규명에 차질을 빚을까 봐 걱정을 하시는 거죠. 진상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선체를 네. 하나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은 훼손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또 인양 작업이 날씨 등을 이유로 계속 또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예전에 뭐 구조를 할 때 당시에 그 모습하고 너무나 또 판박이로 닮아 있는 거죠. 신체는 계속 그러니까 그 선체는 계속 또
훼손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미뤄지다 보면요. 7, 8월이면은 이제 태풍도 오죠. 9월에는 또 그 9월 태풍 또 아주 극심하지 않습니까? 국지성 호우도 있죠. 또 그 9월이 돼가고 그 하게 되면은 또 파도도 그만큼 더 거세집니다.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지금 유가족들은 철저하게 이 인양에 대해서 그 유가족들한테는 정보를 배제하고 있으면서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너무나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계획은 다음 달 말쯤 인양을 완료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예. 상황이라면 예정보다 늦어지는 게 불가피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원래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예. 5월에 선수 들기와 리프팅 빔 설치를 끝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6월에 리프팅 빔과 크레인을 연결을 해서 7월에 선체를 인양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인양이 다 완료된 이후에는 이제 운반을 해서 육상에 거치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6월 말로 선수 들기 작업이 밀리게 되면 그럼 리프팅 빔 설치하고 크레인 연결하는 게 7월로 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8월에 가서야 선체가 인양을 한다는 것인데 지금 7, 8월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는 그 계절이에요. 9월이고 9월이 가장 태풍이 많이 불어닥치는 계절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양 시기가 더욱더 늦춰지고 심지어는 일부 전문가들의 그 견해로서는 이대로 간다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게요. 9월로만 가면 그 다음에 순식간에 10월, 11월입니다. 그때는 바다가 너무너무 차갑고 또 조류도 센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한겨울에 또 인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참 걱정스럽긴 한데요. 아무튼 지금 일단은 그 정부의 말에 정부의 입이 열리기까지만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이 유가족들과 관계자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세월호가 워낙 큰 배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인양할 기술이나 장비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세월호 인양 업체인 상하이 셀비지 그리고 상하이 셀비지 컨소시엄 중국 회사죠, 이 회사는. 예, 그렇죠. 실제로 그 지난해 8월 4일에 해양수산부가 2주 동안의 협상 끝에 상하이 셀비지 컨소시엄과 최종적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이 상하이 셀비지 컨소시엄이라는 데는 원래 이제 중국의 국영 기업인 상하이 셀비지라고 하는 회사가 주축이 됩니다. 근데 그 회사가 지분을 칠 만큼 참여를 하고 국내 기업도 함께 그렇죠. 들어가고요. 우리나라 업체 오션 C&I가 지분 3을 이제 가져가게 되면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한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상하이 셀비지가 이전에 그 양쯔강에 세월호 정도 규모의 배가 침몰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 완벽하게 그 인양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기술력들을 인정을 해가지고 이번에 선정이 된 것인데 그래서 이제 또 그 우리가 굉장히 기다렸던 것이 선체 구멍을 뚫지 않는 그런 방식. 그래서 네. 부력자와 철제 빔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유가족들의 마음에도 들고 또 전반적으로 세월호를 인양하는 그런 목적에도 부합했기 때문에 더더욱 상하이 셀비지를 믿었던 것인데요. 지금 뭐 계속 미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2년을 넘게 기다려온 일입니다. 배도 진상 규명을 위해서 온전한 상태로 그리고 혹시 시신이 있다면 역시 육지로 잘 올라와야 될 텐데요. 지금 벌써부터 시작부터 이렇게 피걱거리고 있어서 걱정이 좀 되는 거죠. 인양 작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정보를 왜 이렇게 왜 통제하는지에 대해서는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그 인양의 전문적인 어떤 판단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브리핑하는 것이 차후에 혹시라도 불필요한 오해를 살까봐 언론에 정제된 형태로 이렇게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 수긍합니다. 그렇지만 언론에 그렇게 정제된 입장으로 제공할 것을 세월호 특조위라든가 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유가족들 협회는 먼저 제공할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슴 졸이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유가족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정보를 철저히 공개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이분들의 지금 2년여 동안의 그런 흐름들을 보면 참 오랫동안 잘 다져지시면서 지금은 그 자잘한 그런 의혹이나 뭐 그런 그 분노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어떤 심장적인 판단보다는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그 발달해 있는 그런 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보도 공개하고
그리고 우려되는 시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면서 인양 작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속도를 더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속도를 내서 올 8월이 되기 전에는 반드시 인양을 끝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뭐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과 일들이 계속된다는 게 더 속상한 거죠. 네. 단원고 교실 존치 문제도 그랬고 이번엔 또 단원고에 대해서 세월호 성금이 적법하게 사용되었느냐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의혹이 또 일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자, 일단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이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산시 단원고가 지난 2014년 4월서부터 올해 4월까지 자체 학교 발전 기금에서 탁구부 급식비도 지원하고 탁구부 소모부 용품도 구입하고 탁구부 네. 운동복도 구입하고 탁구부 전지훈련 경비 지급도 지급하고 운동장 배수로도 정비도 하고 이런 데를 막 돈을 막 썼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세월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사실은 이 발전기금 학교 발전기금에 돈이 없었어요. 근데 세월호 참사가 나면서 각기에서 기탁금들이 몰려들면서 실제로는 4월 한 달에만 11억 원이 쌓였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2014년 연말에 25억 원이 넘게 돈이 쌓이게 됐던 겁니다. 그럼 이런 돈 중에 일부를 이렇게 쓴 게 아니냐. 이게 과연 성금을 기탁한 사람들의 어떤 바람대로 쓰여진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이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정말 단원고 자체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단원고의 학생들에게도 이 비용을 좀 네. 썼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런 뭐 탁구부의 뭐 비용 이런 걸로 쓰기를 원했던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그렇기보다는 이제 피해자 가족이라든지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지길 바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네. 대해서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네. 것이고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 현행 초중등 이제 교육법을 보니까 학교 발전 기금이라고 해서 걷지 않으면 기금 자체를 거둘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월호의 이 피해자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성금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학교 발전 기금으로 일단 받았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사용 목적이 보니까 학교 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도서 구입 네. 이런 데만 써야 돼요. 그러면 또 예. 피해자들한테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참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개정을 처음에 다르게 하지 않고 이제 섞였다는 게 문제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성금을 낸 분들에게는 좀 마음이 좀 상할 수 있죠. 단원고는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단원고는 기본적으로 현행법상 학교 발전기금 이외의 기부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발전기금으로 갖고 왔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섞인 부분이 있지만 철저하게 회계상 기본 운영비와 세월호 기탁금을 통해서 세월호 피해 구제금으로 가는 거는 썼다. 분리해서 썼다 이렇게 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뭐 좀 더 이 내용들을 세세하게 예.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합니다. 그러게요. 그 부분은 명백하게 국민들이나 혹은 이 성금을 낸 분들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로 그런 곳에 쓰인 건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또 다른 곳에 쓴 것이 있는 건지 조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네. 뭐 투명하게 운영해야 네. 되고요. 이거는 철저하게 그 학교의 일반적인 예. 그런 그 다른 기금들하고 섞이지 않게 운영을 했어야 되고요. 애초에 이게 정부에서 제대로 된 지침들, 교육청에서 제대로 된 예. 지침들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뭐 이런 상황이라면 재빨리 특별법이라 통과시켜가지고 기금들이 확실하게 그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수도권 인사이트 오늘은 김성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